2026년 4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엄청난 메가 프로젝트 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제안은 아랍에미리트의 건축회사 지네오 스페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디어는 너무나도 놀라워서 실제로 많은 언론과 온라인에서는 처음에 농담으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페르시아만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관통해 마산단반도의 반대편에 있는 오만만까지 수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고 기술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워서 많은 분석가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치 못한 제안이 나온 시기에는 이유가 있고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이 불가능해 보이는 건설에 큰 베팅을 하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세요. 세계 석유 소비량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중요한 해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으로 인해 2월 28일부터 사실상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 봉쇄가 언제 끝날지 아직 뚜렷한 전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협이 다시 열리고 정상적이고 안전한 선박 운항이 재개되더라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추가로 6개월이 더 걸릴 것입니다. AP통신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21마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 새 수로를 건설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이루는 건 얼마나 어려울까요? 실제로 건설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중동 무역 회랑의 지배에 있어 이렇게 극적인 혁명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는 어떤 더 광범위한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 루킹사 에피소드에서 저희와 함께 지네어 스페이스의 급진적인 제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고 그들이 유니언 해협이라고 부르는 이 프로젝트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2026년 4월 말 지네어 스페이스가 유니언 해협에 대한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발표했을 때 건축계의 최신 동향에 밝은 사람들조차도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지네어가 이런 수로를 처음 꿈꾼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를 통한 호르무즈 해협 우회 운하 개념은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 9월 런던 타임즈의 기자 데이비드 로버트스는 두바이 정부의 익명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초대형 운하 건설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보고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운하는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도록 돕는다고 했습니다. 익명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출된 연구들 중 어느 것도 그의 말로는 확실하지 않다고 인정했지만 데이비드 로버트스는 당시 이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이 무려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데이비드 로버트스는 엔지니어들이 정확히 112마일, 즉 180km 길이의 운하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를 보도했습니다. 로버트슨의 기사가 더 타임스에 실린 같은 달 아랍에미리트의 출판물인 바지라인 포커스는 추가적인 서면 분석을 제공하며 180-12km에 달하는 경로가 두바이에서 시작해 아랍에미리트 동부 해안의 바지라에서 끝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것이 단순히 반도를 가로지르는 작은 절개가 아니라 실제로는 나라의 중심부를 곧게 관통하는 깊은 동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경로는 필연적으로 하자르 산맥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자르 산맥은 평균 고도 1220m에 이르는 뾰족한 산맥으로 수백만 년 전에는 바다 밑바닥이었던 부서지기 쉬운 판상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갈라지고 단층이 많은 암석층들은 전체 프로젝트의 규모 자체가 주는 엄청난 도전 외에도 독특한 지반공학적 난제를 안겨줍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 거대한 아이디어를 거의 20년 동안 검토해왔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는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방해가 되는 것은 단순히 뉴스 기사들의 엄청난 양만이 아니라 언론의 편향성도 있습니다. 루킹포에서 우리는 같은 주제를 둘러싼 다양한 보도와 해석을 파헤치는 일에 아주 익숙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라운드 뉴스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그라운드 뉴스는 매일 수천 개의 뉴스 기사를 모아 다양한 출처가 각기 다른 시각에서 보여주는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 핵심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이자 모바일 앱입니다. 여러분은 한 이야기를 다루는 모든 출처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성 점수를 통해 그 출처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편향분포 점수를 통해 그 이야기가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어느 쪽에서 더 많이 다뤄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헤드라인을 나란히 비교해
같은 이야기도 출처에 따라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란 전쟁 직전에 석유 거래를 한 기업들을 CFTC가 조사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라운드 뉴스 도구로 확인하면 이 이야기는 신뢰도가 다양한 12개 출처에서 보도됐으나 독립 출처는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파에서 좌파보다 더 많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더 눈에 띄는 점은 그라운드 뉴스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우파 성향의 여러 출처들은 헤드라인에서 석유 거래를 의심스럽다고 표현하고 8억 달러라는 수치를 언급한 반면 같은 이야기를 보도한 다른 출처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카년이 얼마나 자주 미묘하게 이야기가 제시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이런 통찰력은 다른 곳에서 얻기 어렵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유용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도 전체적인 그림을 진지하게 보고 싶다면 분명히 유용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화면의 QR코드 스캔 또는 그라운티언 뉴스 /looking for 링크로 그라운드 뉴스 벤테지 플랜을 40% 할인된 가격에 구독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라운드 뉴스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바이의 호르무즈 해협 우회 계획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궁금한 건 왜 아랍에미리트가 처음부터 이런 가능성에 관심을 가졌는가입니다. 그 답은 전략적 보험으로 귀결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대부분 오만 영해에 위치해 있지만 이란 영토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란이 훨씬 더 큰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이란과 미국 사이에 긴장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이란 혁명수비대 보트와 미 해군 함정 간의 사건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행히도 우리가 발포해야 할 상황까지 가지 않고 그들은 물러났습니다. 폭력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위협적이었던 대치 후 이란은 걸프 해역 선박 운항을 통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후 이란이 같은 시기에 여러 차례 미사일 실험을 실시하면서 이란과 서방 간의 긴장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취약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그 질문은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의 잠재적인 위협 없이 걸프만에서 인도양으로 석유, 상품, 그리고 어쩌면 해군 및 상업 교통까지 이동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고 그렇게 비싸고 위험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생각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심지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비교적 소규모인 110억 달러 규모의 아라비안 운하 프로젝트마저 포기해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계획은 제벨알리에서 두바이 월드 센트럴을 한 바퀴 도는 지점까지 사막을 가로질러 75km 길이의 수로를 파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운하는 선박이 아닌 부동산 개발 목적이었습니다. 유니언 해협과 비교하면 특히 2008년 이전 두바이 부동산 붐 시기에는 더 실현 가능성이 높았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원래 목표였던 2012년 완공 날짜는 달성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아라비안 운하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180km 길이의 에미리트 운하의 꿈도 선반 위에서 먼지만 쌓이기 시작했고 그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디어가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첫 번째 신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유명한 미국 정치인의 X 계정에서 나왔습니다. 전 하원 의장 뉴트 깅그리치가 2026년 3월 15일에 글을 올리며 20일 마일 병목지대에서 싸우는 대신 우호적인 영토에 새로운 운하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12개의 열핵 무기만 있으면 파나마 운하보다 넓고 스웨즈 운하보다 깊으며 이란의 공격에서도 안전한 수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깅그리치는 그 게시물에서 차이나톡의 논평가 조던 슈나이더의 기사를 링크했는데 알고 보니 깅그리치가 자신의 게시글 내용을 그 기사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슈나이더는 다소 풍자적으로 그 기사를 미국 전쟁 장관 피트 헥세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형식으로 작성했으며 미국이 운하를 핵폭격하는 데 50억 달러를 썼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해결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슈나이더는 기사 하단에 위에서 표현된 견해는 반드시 뇌세포가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라고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깅그리치 등은 그 아이디어에 진심으로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주네오 스페이스는 핵폭발을 제외하고 거의 똑같은 일을 하겠다는
매우 진지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가장 이른 게시물은 4월 18일 즈네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꽤 화려한 조감도 모형에 포함되어 있었고 유니언 해협을 가설적인 전략적 연구로 설명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추가 게시물들이 곧이어 올라왔습니다. 이 추가 게시물에는 반도 위 두 가지 잠재적 운하 경로와 즈네어가 두바이 해안에서 운하 시작 위치를 더 명확히 보여주는 렌더링 이미지 등 더 많은 모형 이미지가 포함됐습니다. 이후 게시물들에서는 단순한 추측성 연구에서 UAE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수로라는 표현으로 언어가 바뀌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게시물 이후 나흘 뒤인 4월 22일 이 제안은 세계적인 건설업계 미디어 기업 중 하나인 KHL 그룹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KHL의 컨스트럭션 브리핑에 이 제안이 소개되고 모형 이미지도 일부 공유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아이디어는 더 넓은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물론 곧 다루게 될 강한 의견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의 대형 건축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질문은 어떻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 선박 간의 갈등에 대한 끊임없이 쏟아지는 최신 뉴스와 임박한 휴전합의 가능성 속에서도 이 질문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은 사람은 적어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들 중에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제안의 본질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유니언 해협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 있는 사실들과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추론하게 해줍니다. 분명한 점은 유니언 해협이 전략적으로 중요해지려면 호르무즈 해협처럼 대형 유조선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게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VLCC, 즉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일반적으로 길이가 330m, 폭이 약 55m에 달하며 원활하게 부유하기 위해서는 최대 28m가량의 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두바이에서 바지락까지 운하 노선의 길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디펜스 호라이즌 저널에 따르면 하자르 산맥을 가로질러 해안에서 해안까지 연결하는 가장 짧은 경로는 최소 116km라고 추정됩니다. 이 험난한 산악 사막 지형에 운하를 건설하려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즈네어는 해수면 운하를 건설하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굴착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완공 시 선박 운송의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자르 산맥을 통과하는 낮은 회랑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엄청난 물리적 난이도로 건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파나마처럼 간문 운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필요한 굴착 작업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지만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간문은 대형 유조선을 수용할 정도로 커야 하며 대규모 수자원 관리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또한 간문 운하는 병목, 교통체증, 느린 통과 속도 등 문제를 유발해 호르무즈 해협 대안으로서의 이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간문 운하는 표적 공격에 더 취약합니다. 간문 단지 중 하나라도 손상되면 운하 전체가 사실상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세 번째, 더 미래지향적인 선택지가 있습니다. 운하와 터널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운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이론적으로 지형에 맞춰서 최악의 굴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수면과 같은 평지에는 운하를 파고 산악 지형에는 터널을 뚫고 큰 고도 변화가 있는 곳에는 간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이론적으로 공격뿐만 아니라 가장 취약한 구역에서의 감시로부터도 더 높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접근 방식은 즈네어 스페이스와 같은 회사에 특히 잘 어울린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자면 이 회사는 이런 형태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유조선 규모의 선박 터널을 건설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초대형 유조선 BLCC 지중에 필요한 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효과적인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폭과 높이, 상부 여유고, 매우 깊은 수심, 환기, 안전한 항로 확보, 지속적인 모니터링, 충돌 방지, 그리고 수많은 다른 물리적 과제들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지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다면 상상하기 쉬운 이유들로 인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이 너무 높아서 정확하게 추정하기조차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즈네어르는 본질적으로 하수도식 굴착 비용, 파나마 운하식 간문 공학, 알프스 터널의 복잡성,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보안 및 환경 인프라 비용까지 모두 합치는 셈이 됩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들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터널 공사는 너무나도 어려워서 사실상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노르웨이는 스타드 반도를 우회하기 위해 이들이 세계 최초의 실물 규모 선박 터널이라고 부르는 것을 건설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길이가 겨우 1.8km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포브스지가 치솟는 비용과 다른 우선순위들과의 경합이라고 표현한 문제들로 인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 중 한 명은 분사 및 기술 분석가 치라야 파산디다로, 그는 2026년 3월 아랍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제 의견은 물론 군사 분석가로서의 의견이지만 예상되는 석유와 가스 수요, 그리고 공학적 및 지질학적 고려사항을 포함한 재정적, 경제적 요인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점을 고려하면 호르무즈 해협 우회 운하 건설은 실용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파산디다의 결론은 대부분의 의견을 대체로 대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장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언제 완전히 실용적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미래지향적인 메가 프로젝트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머지않아 다시 한번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